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우리 유튜브의 커뮤니티 방에서는 공유를 해드렸는데 방을 많이 못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발표했던 동북공정 논문이 이번에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동북공정의 논리와 한국사학계의 실체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한국사의 국제적 논의 확장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동북공정의 실체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되도록이면 논문을 쓰지를 않습니다. 선행사를 제가 논문을 수십 편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동북공정의 실체를 꼬집는 그런 실질적인 논문은 대단히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동북공정의 실체 그리고 한국사학계의 현실을 그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요번에 영문으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국제 저널지에 이제 실렸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해외에서도 동북공정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거고요. 또한 토론의 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한국학의 한국사 실태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유튜브 보시면 뭐 이제 왜 해외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조회수가 뭐 이렇게 10만, 100만 가는 유튜브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해외에서 한국학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대단히 위대하게 바라본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유튜브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해외 한국학에서 한국사의 실태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한국사를 만나려면 누구의 입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면 바로 중국 학자들의 입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자체 한국의 사학계 자체 이런 학자들의 입김도 받아야 되고 또 일본 학자들의 입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에 지금 이렇게 실제 강단에서 이제 강의하는 대부분 또 해외에 많이 알려진 분들이 가서 또 책을 쓸 때 한국의 고대사를 어떻게 쓰느냐 똑같이 중국, 한국, 일본은 한국은 원래 어디요? 한국은 원래 당군조선은 쉽게 말해 신화적 성격이라고 돌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중국 사람 이만희 다스렸고 그 다음에 한사군이 나오면서 낙난군이 약 420년간 지배한 나라다. 결국은 뭐냐면 한국은 자기들 주체 역사가 없었고 어때요? 중국의 식민지 속국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였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죠?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면서 또 한국은 또 근대에 큰 위험에 처해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요렇게 이제 대부분 고대사부터 근대사를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강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체를 몰라가지고 해외 한국학 이렇게 학자들이 한국을 띄워줬다 해가지고 조회수를 팍 올려주는데 다 속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국은 고대는 중국의 속국, 근대는 일본의 속국으로서 지금의 이 시대에 선진국에 합류를 했다. 한류의 국가가 된 대단히 위대한 나라다. 이런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다 극복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만들어졌고 케이팝이 나왔고 한류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요렇게 지금 해외 한국에서는 가르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그냥 보시면서 야 해외에서 한국학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띄워준다 해가지고 뭡니까 보면 뭐 이렇게 마치 뭡니까 아주 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옹호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 전부 다 어때요? 해외에 알려지기로는 한국은 고대는 중국의 식민지, 근대는 일본의 식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이런 식민지를 극복해가지고 한류의 국가가 되었다. 위대한 나라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뭐다? 뛰어나다. 이런 쪽으로 알려진 것이 실제의 해외 한국학의 한국사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짚어줘야 되잖아요. 위만조선, 한사군, 낙난군의 식민지, 그들의 위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북한 평양에 박아놓고 그땐 말 그대로 제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동북이죠.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종속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에 표상 검토를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전에 논문을 쉽게 더 풀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국제 한국학 하는 교수들도 이런 논문을 보고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평양에 쉽게 말하면 한사군이 있었고 위만조선이 평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한 나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한사군의 위치도 틀리구나. 위만조선도 평양에 없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문이 수십 편이 수백 편이 나가지고 해외에 알려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논문이 나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의 강단사 학자들 입장에서 쓴 그런 내용, 그런 책이 영문으로 번역되다가 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떼요. 말 그대로 그냥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한국사가 되어버렸죠. 이번에 이 논문을 이제 보신 분들은 대단히 해외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또한 이게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정화 작업도 이루어질 거고 동북공정의 실태, 그리고 한국사, 즉 한국인들의 한국사가 결국은 조선 총독부 역사관이라는 이런 내용도 이제 서서히 해외 한국학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는 여러분들 영어로 번역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동북공정은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동북공정의 관심과 우려를 비춰준 내용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동북아 역사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냈는지 그 내용을 요번에 아예 국제적 저널지에 다 실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영토사로 벌써 중국이 접근했다는 그 내용, 평양의 낙랑호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사군의 영역이 우리나라 북한까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위나라 조조의 후손이 세운 조이의 나라가 바로 충청도까지 왔다고 누가 우리나라 학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제작했다는 그 내용도 논문의 국제저널지에 이번에 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은 영토사로서 접근한 동북공정이다. 그냥 단순한 남의 나라 역사를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역사를 끌어다는 작업이 아니라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국경선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영토사적 접근이라는 그 내용을 강조를 해가지고 자 동북공정 단기항 지도 중국 정부의 지도를 이렇게 그대로 공유를 했고요. 한나라 영토라든지 진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영토까지 다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번에 국제저널지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냥 중국의 그냥 이렇게 외교적 정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국정교과서가 이미 다 바뀌었다는 내용을 이번에 또한 국제저널지에 실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까지 왔다고 정확하게 그랬고 연나라 장성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여기 지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벌써 연나라 춘추 전국시대라든지 쭉 이야기 나오면서 연나라 진나라 벌써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한반도 북부를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그 내용까지 아예 중국 교과서에 그대로 표기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보시면 한나라 동안과 서한 시간대에 보시면 한반도 북부가 자기들 영토로서 한나라 영토로 그려진 거고 보면요 밑에도 그대로 이렇게 부도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실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조이 위나라하고 그 다음에 어저 보면요 진나라 서진 동진서진의 영역이 벌써 북한 평양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의 영토라는 그 내용이 중국의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가르쳐 가지고 지금 교육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 국제사회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내용 이번에 교과서가 그대로 다 국정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인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313년에 낙랑군이 축출됐다. 옛날에 멸망됐다고 이제 가르쳤다가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축출됐다고 돼 있죠. 고구려에서.
근데 문제는 축출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 낙랑군은 중국 역사에 나오죠. 그래서 뭐냐, 한국에서는 313년에 낙랑군이 축출됐다고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 313년 축출이 되든 망했던, 문제는 뭐냐, 그 시간대까지가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중국 땅이라는 논리를 한국 사기에서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그 내용을 피규를 해가지고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문제를 좀 앓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1차 사료를 그대로 다 들이대 가지고 지금 평양의 낙랑군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또 동북공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중국의 역사책 1차 사료에는 낙랑군의 위치가 북한 평양이 아니라는 그 내용, 사료 원문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다 표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사료에 대해서 해외 학자들도 이제 좀 유심히 보겠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 논리는 뭐냐, 이 논리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만든 논리가 아니라 벌써 100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먹고 나서 영원히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한국사 교과서에 조선 청독부가 벌써 1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죠.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교재 교수 참고서 내용에 그들이 가르침, 어떻게 한국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 내용, 이런 내용까지를 이번에 전부 다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르쳤냐, 한국사 전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조선부터, 여러분들 영문하고 비교를 해놨죠. 일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고조선부터 뭐냐면 위에 영어 오른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 어떠세요? 모든 나라, 한국의 모든 나라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든 영역이 어디까지요? 조선, 이성계의 조선까지 뭐냐, 결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그 논리가 이미 100년 전에 조선 청독부에서 이렇게 논리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북공정의 방향성도 반드시 이뤄갈 거라고, 지금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이제 속국으로 이번에 중국사로 편입이 됐지만도, 이 도표에 의해서 본다면, 일본이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논리에 본다면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요? 고려, 조선까지도 당연히 중국사로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벌써 일본이 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 논리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 내용까지 이번에 싹 다 이제 도표해가지고 번역돼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세 가지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국사를 반드시 국사 교과서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낙랑군의 위치를 바로잡는 거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사에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는 한국사의 고대사 영역 지도를 반드시 지금부터 편찬해 가지고 국제사에 알려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작업을 지어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국제 저널지에 실리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동북공정의 실체와 한국사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 내용,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한국 학자들이 해외에 논문을 보내주고 한국의 시민들이 유사사학을 한다고 이렇게 논문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해외 한국학 교수들한테. 그 양반들이 이제 이 논문을 보면 뭐냐, 한국 학자들이 우리를 속였군 하는 그런 내용까지 알 수 있게끔 이번에 자세하게 논문에 실어놨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은 그동안 동북의 역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동북공정은 과거에 많은 논문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논문까지 모든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동북공정을 분석했고 어떻게 의견을 밝혔는지 그 내용을 참고문헌에 다 해가지고 실어놓고요. 그 선행사 부분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도 동북공정 보시려면 그동안 동북공정 이렇게 연구했다는 사람들의 논문이 이 정도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책이라든지 조선 총독부의 역사책까지 다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셔가지고 이거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동북공정 논문이, 진짜 동북공정의 실체를 알리는 최초의 저널지 논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해외 한국학 연구단체와 대학, 한국학을 배우는 대학이 많은데요. 대부분 강단사학의 학술 논리를 그대로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통북공정 논리에 대응을 일체 못하는 그런 고립된 실정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오가면서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매력역사문화TV 그리고 같이 역사운동 하시는 동료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이번에 동북공정에 대한 실태를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 앞으로 많은 동북공정 분석 논문이 영문으로 전월화돼 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시민역사학자분들이 많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 강복을 위해서 함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